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130쪽의 내용, 그래서 지난 시간대부터 눈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홍채라는 것과 선모체라고 하는 그 두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홍채, 그 다음에 수정채 이름을 먼저 써볼게요. 홍채, I입니다. 그리고 선모체, 제가 수정체라고 하네요. 선모체, 어이죠? 이 두 개의 역할들을 보는데요. 홍채는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한 조직이고요. 그다음 선모체의 경우에는 어떤 거리, 그죠? 멀고 가까운 것, 원근이라고 하죠. 멀원, 가까울 근, 원근을 조절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이 선모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홍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홍채는 어디에 있느냐라면 우리 수정체 앞에 있습니다. 빛을 조절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빛이 들어가기 전, 굴절되기 전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홍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홍채는 이렇게 타이어 같은 모습, 그래서 안쪽에 이제 동공이 뚫려 있고 이제 바깥쪽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강한 어떤 근육과 같은 구조. 이게 이제 바로 홍채가 되겠습니다. 자, 홍채는 어떻게 빛의 양을 조절하느냐 한번 보죠. 홍채는 빛의 양을 어떻게 조절할까? 자,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홍채만 띄워서 볼게요. 홍채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를 동공이라고 합니다. 홍채의 모습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밝을 때 너무 밝다. 빛의 양이 너무 많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너무 시각이 뚜렷하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줄여줘야 합니다. 이게 동공 사이즈라면 얘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 동공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동자의 크기는 자체는 변화는 없지만 어때요? 홍채의 면적은 커져서 그렇죠? 그래서 동공이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홍채가 면적이라고 하는 건 넓이죠. 면적이 증가하여, 그죠? 그래서 동공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서 빛이 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빛이 적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빛이 적어요. 적을 숫자를 쓸게요. 자, 그렇다면 빛이 적으니까 최대한 빛을 많이 끌어들여야겠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훨씬 커집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 크기는 동일하다고 봤을 때요. 어쨌든 홍채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작아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홍채가 면적이 감소해서 그래서 동공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빛을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홍채가 빛을 조절하는 원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선모체입니다. 원근을 조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볼게요. 이 세 개의 막 중에서 지금 막이 하나가 사라져 있네요. 분막. 세 개의 막 중에서 그 맥락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발달해서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 수정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둘러싸게 되는데 이곳이 이제 선모체고요. 왜 선모체냐? 라면 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털이 수정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선모체랑 수정체를 연결하는 이런 선모가 있기 때문에 선모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선모가 붙어 있는 바디, 선모체라고 부르고요. 얘가 이제 우리의 원근을 조절하는데 얘도 한번 원리를 좀 살펴볼까요? 선모체에 있는 부분, 선모체 여기만 하나 들어와서 가지고 올게요. 여기에 선모체가 있고 내부에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체는
선모체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 부분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것은 없어요. 진대라고 하고요. 여기를 이제 선모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정체입니다. 자, 이걸 이제 처음이라 했을 때요. 일단 거리가 멀다. 먼 거리를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 수정체 렌즈입니다. 옆에서 보면 사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 수정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볼록 렌즈라 빛을 굴절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렌즈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많은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운 거리를 볼 수가 있죠. 만약 렌즈가 얇아진다면 그렇다면 굴절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먼 거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를 보겠다. 그러면 이 수정체를 좀 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선모체가 늘어납니다. 그것을 이완이라고 하죠. 선모체가 이완을 해요. 선모체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대는 사실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대는 그냥 길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내부에 있는 수정체는 굉장히 많이 끌어당기는 힘을 받겠죠. 그러면서 넙대대하게 퍼지겠죠. 수정체가. 수정체가 퍼지면서 얇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굴절이 덜 일어나고 더 먼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해서 수정체가 얇아진다. 요렇게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볼까요? 근거리, 가까운 거리. 네, 이번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운 거리가 되려면 렌즈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렌즈가 두껍게 되려면 선모체가 줄어들어야겠죠. 전반적으로 선모체가 줄어드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모체가 수축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모체가 작아지고요. 아까 요 사이즈에 비하면 훨씬 작아진 게 보이죠? 그 상황에서는 일단 진대, 얘들 연결되어 있는 이 선들이 크게 어떤 힘을 받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렌즈들, 수정체를 그냥 편안하게 두겠죠. 그렇다면 이 수정체는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가 왔을 때는 선모체가 수축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선모체와 홍채가 빛의 양, 그 다음에 멀고 가까움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한번 그 정리하기 한번 좀 풀어볼까요? 교과서를 한번 펴보세요. 교과서를 펴시면 130쪽 한번 봅시다. 130쪽. 거기 맨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주변이 어두워지면 130쪽 첫 번째입니다. 홍채의 면적이 작아지면서 동공이 커져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고 주변이 밝아지면 홍채의 면적이 커지면서 동공이 작아져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진다. 이제 이 말들이 이해가 가나요? 자, 또 우리 눈은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 물체의 상이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도록 조절하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선모가 수축하여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하여 수정체가 얇아지므로 물체의 상이 망막하게 정확하게 맺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130쪽에 배운 내용 정리하기 요거는 한번 좀 해봅시다. 배운 내용 정리해요. 첫 번째입니다. 뭘까요? 망막.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상으로 상이 맺히는 곳이다. 그죠? 두 번째,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빛이 없으니까 빛을 최대로 많이 들어오려면 동공이 커져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져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선모체는 가까이 있으려면 굴절이 많이 일어나서 가까워져야 되죠. 그러려면 렌즈가 두꺼워야 되고 그럼 힘을 주지 말아야 돼요. 선모체는 수축하고요.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눈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눈의 구조,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홍채와 선모체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종이에다가 자꾸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9쪽의 실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따로 동영상을 올릴게요. 이 부분은 다른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